가만입니다.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미국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98로 상승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그 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소비자 신뢰지수의 디폴트 값은 100입니다. 100보다 높으면은 소비자들은 미국을 경기 상승 추세로 본다. 100보다 낮을 시에는 미국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본다. 98이 나왔다는 것은 100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전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이 올랐다고는 헤드라인은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실상은 월가의 세력이 올리고 싶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공포지수는 65, 푸드앤콜옵션 0.70, 푸드앤콜옵션이 0.80 미치면은 증시의 상승의 구간, 푸드앤콜옵션이 0.70 미치면 증시의 초상승 구간, 푸드앤콜옵션이 이때도 0.6대를 보여주다가 급상승 후에 마지막 피날레 5파 상승의 구간, 현재는 푸드앤콜옵션이 0.6대를 보여줬다가 급격하게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5파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금일 밤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금일 밤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애틀란타 여는 2분기 GDP 나우, 상당히 이것도 중요하긴 하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지난 FOMC의 금리 동결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한 회의록을 오늘 공개하는 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 US뱅 나스닥 지수 증시가 4월에 관세 하락 빔으로 끝없이 내리다가 1파 상승 그리고 2파 조정 그리고 파동 중에서 가장 긴 3파의 상승을 마치고 약 일주일 넘게 4파의 조정 그리고 이제 5파의 상승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파동의 이론에 따르면 이 3파의 상승이 가장 길고 세다. 그리고 5파의 상승이 좀 가장 짧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주식을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5파의 상승 구간에서 처물려서 긴 하락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5파의 상승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권이다. 현재의 자리가 4파 조정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틀간의 상승이 4파 조정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5파의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더 시저의 가족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주식을 추격 매수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보유자의 관점인 것이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일단은 좀 즐겨보자. 홀딩을 하면서 관망해보고 내일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파의 상승이 준비는 되었다. 차트적으로 준비는 완벽히 끝냈다. 월가의 세력들도 5파의 상승의 준비는 끝냈는데 걔네들도 쏠지 안 쏠지는 모르는 거죠. 지네들이 준비를 끝냈는데 쏠지 안 쏠지는 모릅니다. 왜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야, 그래야 온 세계에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걔네들은 준비만 해놨을 뿐 모든 것은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TQ도 가까스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부근에 주차를 한 모습. 엔비디아가 5일선을 좀 이탈하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복귀를 해줬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한 140달러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최대치는 볼린저 밴드 상단 144달러까지도 상승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캐시우드도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는 속보가 있고요. 캐시우드가 샀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오르는 건 아닌데 캐시우드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부분 매도로 이때 다 팔긴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레버리지는 아직 들고는 있거든요. 지수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수 레버리지 중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한 거는 큰 수익이기 때문에 아직 들고 가자는 취지고, 애매하게 매수한 물량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도 위기를 딛고서 다시 한번 이 강한 매물대 구간으로의 진입을 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쏙슬도 나름 괜찮게 긍정적이다. 구글은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이탈해서 이제 일목균형표의 의문대를 통과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차트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아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애플이 어제 살짝 반등을 해줬죠. 미국 주식은 약간의
채널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지켜주면서 가는 경향이 있다. 큰 지지선과 큰 저항선이고요. 작은 지지선과 작은 저항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만약에 어떤 미국의 상황이 좋아져서 애플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뚫고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뚫으면은 뭐 이제는 뭐 가는 거죠, 애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먼 훗날에 펼쳐질 희망 회로보단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애플은 5일선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게 되면은 미국의 투심은 다시 한번 죽을 것이고 애플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 지지선의 하단 191달러, 뭐 190달러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모아가는 분할 매수를 실시해 볼 수는 있겠다. 상황이 좋아져서 분할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제가 월요일에 테슬라 왕이 될 상인가 2편을 올렸는데 2편을 올리자마자 어제 상당히 반등을 해줬다. 지난 1편을 올렸을 때가 이 캔들 부근이었는데 1편을 올리고 나서도 반등을 해줬다. 또 시저가 테슬라 왕이 될 상인가 영상만 올리면은 테슬라가 반등을 한다. 세력이 더 시저 영상을 보는 것인가? 세력이 더 시저 영상을 볼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상당히 좀 신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계좌에 테슬라의 비중이 그래도 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의 영상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보통 뭐 ABC 지지받고 뭐 상승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다음 EFG, OPQR, STU, XYZ파 상승 뭐 이런 파동의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OPQR, STU도 좋지만 테슬라는 상승의 추세에 여전히 있다. 저항선 근처에 가면은 수익 실현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지지선 근처에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 그리고 160달러를 돌파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의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 후에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테슬라를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았는데 해버리지도 있고 본주도 있고요. 다 있어요. 삼슬라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약간의 수익 실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제가 테슬라를 많이 샀던 부근은 이러한 부근이었어요. 최저점에서는 제가 못 샀고요. 레버리지를 이러한 부근에 샀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때의 제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330불대였어요. 도달했고 수익 실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0달러였다. 350달러가 강력한 저항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360달러를 돌파했다.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약간의 분할 매도를 좀 실시할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한 370달러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로보택시가 나가리가 되면은 그대로 이제 쭉 반납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약간의 좀 뭔가 부분 매도를 하면서 남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390달러 또는 400달러까지는 부분 던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 본주 같은 경우는 제 평단이 183달러라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홀딩할 거고요. 결론은 OPQR, STU, ABC, Z파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상승의 추세 안에 있다. 스파이 일봉입니다. 스파이도 200일선을 가까스로 지켜주고 증시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200일선을 가까스로 지켜주고 상승 반전 괜찮아요. 코인의 공포치는 70일.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5일선을 가까스로 지켜준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MSTR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검정색 추세선을 제가 옛날에 그었는데 잘 나가다가 여기를 이제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정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또 상당히 좀 좋아졌고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검정색 추세선을 이탈했다. 약간의 좀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약간의 좀 그렇습니다. 지금 USDT 테더 코인의 화폐단이죠. 테더가 파란색 선을 넘겨주지만 않으면 코인 시즌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급락의 채널에서 상단 부근에 와 있다. 뭐 이때도 상단 부근에 와 있었죠. 상단 부근에서 저항받고 내리면은 코인의 랠리가 나오고 현재도 약간의 선택의 자리.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USDT가 내리면 코인에 다시 한번 랠리가 올 텐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밤 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날이다. 다 스탠바이 해놓고 다 눈치를 보고 있다. 저항을 좀 받지 않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급격한 상승의 채널을 살짝 이탈하고 있다. 여기서 횡보만 좀 해줘도 괜찮은데 급락을 하면서 21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추가 매수하지 않고 매도의 찬스만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뭐 매수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비트X 100% 부근의 수익인데 여기서 왜 불타기를 합니까? 홀딩을 하면서 매도의 찬스를 노려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게더리움. 비트코인은
급격한 상승 후에 약간의 좀 조정의 느낌인데 이 게더리움은 급격한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좀 배고프다. 200일선에 저항을 받고 있다. 200일선만 좀 뚫어주면은 1차 목표가인 3,000달러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인데 200일선의 저항이 상당히 세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여기서 게더리움이 끝나기에는 화장실을 가서 휴지가 없는 격이다.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더 시저 멤버십에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의 매매 스타일은 저점 매수 후 기다리는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유지되는 한 보유하자는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발을 떨면서 엘리어트 파동, WZY, OPQR, STU 이런 건 잘 안 해요. 왜냐? 주식은 수학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와 차트를 항상 체크하면서 변곡의 구간에 들어서는 것 같다. 또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언제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UDT 멤버십에서는 계속적으로 단타를 병행하고 있고요. 단타를 하는 이유는 큰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에 입각한 미국 지수 또는 미국 종목, 테슬라 같은 종목을 긴 시간 홀딩하면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늘어나도 수익 실현에 대한 포모에 시달리고 가끔은 수익금이 깎일 때 힘듦이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포모를 해소하고자 짧은 매매를 하는 UDT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쌀 때는 누구나 한다. 폭락되이다.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언제나 비쌀 때 파는 셈이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